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향후 몇 년간 우리 교육 및 입시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대선이 끝남에 따라 2022년 5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 입시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시 관점에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특목자사고 정책입니다. 공약집에 정식으로 포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윤석열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 방송을 통해서 2025년 예정되어 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미 2019년부터 예고해 왔던 바이지만 이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되돌려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속시킬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 현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1 학생들뿐 아니라 올해 특목자사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중3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특목자사고 진학에 대한 불안 요소 하나가 제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폐지 계획이 없었던 과거 영재고를 포함해서 이들 특목자사고들에 대한 선호도는 대입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기가 지속되거나 높아질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새로 들어설 정부의 입시 정책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정시 확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서 유일하게 당선자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시를 몇 프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전반적인 대입 전형 단순화와 함께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정시가 확대될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문제는 현재에도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들의 정시 비중이 과연 몇 %까지 더 늘어날 수 있느냐인데요. 정시 100%를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캠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정시가 당장 7, 80% 이상 극단적으로 늘어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이 2025년부터 배우게 될 새로운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그 방향성을 정한 상태인데 해당 교육과정은 수능 확대 정책과는 반대로 국영수 수업을 줄이고 선택 과목을 늘리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정시가 극단적으로 늘어날 경우 공교육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주요 대학들의 정시 확대는 대학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교육부가 재정지원 정책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도한 측면이 있었는데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정시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 그 확대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율도 높고 학생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10년 이상 운영해왔던 학종 같은 수시 선발 시스템을 한순간에 없애거나 크게 축소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볼 수 있고요. 서울 주요 대학들이 이미 정시 선발을 40% 이상으로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대학들의 확대 폭이 50% 내외까지 늘어나거나 아직 정시 선발이 30% 내외인 수도권 나머지 대학들의 정시 비중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겠습니다. 정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시기는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대폭적인 정시 확대가 당장은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고교 학점제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이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한 과목 선택권의 확대와 내신 절대평가제 확대가 핵심입니다. 새로 들어설 정부는 이 고교 학점제의 전면 도입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역마다 학교마다 학생 수나 교육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학교별 지역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고교 학점제에 맞는 대입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등 정책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 이유와 함께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등을 자세히 보면 고교 학점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보다는 도입 속도를 조절하거나 보완책을 찾는 방향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당선자 공약집에는 이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존속 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공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당장 백지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예정되어 있는 2025년 고1 학생들부터의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은 다소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목 자사고 정책이나 정시 확대 정책이 고교 학점제와 상충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체계나 학년 체계를 바꾸는 학제 개편 또는 교육 과정까지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있기 전에는 서로 상충되는 정책들이 당분간 애매한 상태로 공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교 학점제가 추구하는 다양한 선택 과목들과 주요 과목들에 집중해야 하는 정시 확대가 함께 공존한다는 이야기죠. 그 밖에도 올해 7월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책 방향성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당장의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와 함께 주요 정책 결정이나 방향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들이 당분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대입 정책은 4년 예고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생들이 치를 대입은 정시 확대 기조가 지속되는 것 이외에 본질적인 면에서 지금과 크게 다른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중학생들도 고교 선택과 진학에 있어서 특목자사고가 당분간은 지금의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입 준비에 있어서 선배들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중2, 3 학생들이 치를 대입은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할 교육정책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선배들이 치를 대입과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이 거의 비슷한 입시, 지방대학들은 지금처럼 수시 비중이 더 높은 입시가 유지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고교 선택 단계에서부터 수시와 정시 중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둘지를 정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현재 중1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이후의 대입인데요. 안 그래도 큰 변화가 이미 예고된 상태였지만 중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의 방향성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태라 하겠습니다. 새 대입 제도는 2024년 2월에 확정될 예정인데 현재 중1 학생들이 중3이 되는 시점이고 그때가 새 정부 입시 정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철학은 수월성 교육,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의 역량을 더 극대화시키는 교육을 강조해왔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교육 철학을 이어간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 교육 정책의 틀을 잡은 것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육부 관료가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단순히 내신 따위가 좋은 고등학교보다는 특목고 자사고 또는 학업 분위기나 교육 인프라가 좋은 교육 특구 일반고들의 입시 실적이 다시 점진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종류의 고등학교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다양성과 학교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새 정부의 정책 성향이 현재 고교 학점제를 추구하는 교육 과정과 어떤 식으로 부딪히거나 어울릴지가 입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올해 새 정부가 발표하는 교육정책 방향에 평소보다 조금 더 관심을 두시고 자녀 진학 계획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